this soda. Remy boys that know it. Fast money don't slow.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어제 일시적으로 하락장이 펼쳐졌는데 그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OKEX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 거래소는 지금 거래량 2위인 거래소입니다. 거기에서 ERC20 토큰 그 입출금을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ERC20 토큰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을 이용을 해서 만든 토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단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서에 버그가 발생이 돼서 이걸 중단시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버그 이름은 Batch Overflow라는 버그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토큰을 허락 없이 만들 수 있는 버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OKEX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코인원, 폴로니엑스, hitBTC 등 다양한 거래소가 ERC20 토큰 입출금을 일시적으로 막았었고, 폴로니엑스 같은 경우는 다시 재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출금이 가능해졌어요.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패닉을 하시고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해줘서 좀 과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 메시에서 발행한 토큰의 수보다 큰 규모의 토큰 전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더 스캔을 보시게 되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양의 토큰이 전송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메시에 있었던 이 트랜스퍼 프록시에 잠재되어 있던 버그로 인해서 대량의 토큰 전송을 성공을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해당 토큰들은 거래소에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버그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이더리움 자체의 버그가 아닙니다. 토큰을 발행한 스마트 메시,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서를 만드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그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한 테스트를 통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어딧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코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수가 너무나도 허접한 실수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초보인 스마트 컨트랙트 엔지니어 개발을 했거나, 두 번째로 엔지니어가 이걸 알고도 일부러 이런 식으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코딩 감사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온다는 게 코딩 감사도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래소 문제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미달에 있는 코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알아셔야 되는 건 이게 이더리움의 위기도 아니고 ERC20이 구조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메시에서 만든 스마트 계약서 자체에 버그가 있었기 때문이지 이거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ETF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비트코인 ETF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전체가 떨어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비트코인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저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 비트코인 ETF가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암호화폐 처음 들어오신 분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맨삭스나 JP모건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진짜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지금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드맨삭스에서 그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를 지금 뽑았어요. 이 말인 즉슨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거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JP모건 같은 경우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욕만 하던 회사인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진짜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존 퍼퍼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 금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9만 달러 아니면 그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끝없이 평가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사를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20% 정도 되는 그 금융기관이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나스닥 CEO가 공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기사를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전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자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퀀텀 관련된 소식을 진짜 간략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퀀텀 같은 경우 에널고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에널고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중국 샹하이 기반 회사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기반은 샹하이인데 보시게 되면 필리핀에서 지금 엄청나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퀀텀 메인넷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라고 하고 있네요. 이게 되게 긍정적인 뉴스인 게 퀀텀 같은 경우 지금 카다노나 이오스에 비해서 좀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좀 다양한 파트너십도 맺고 뉴스에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I got this soda. Remy boy